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 주변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주택처럼 보였지만 집주인은 내부를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고 했다. 게다가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으니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다. 첫날 밤 친구들과 나는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게 느껴졌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었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는 순간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워낙 피곤했기 때문에 금방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각자 수업과 알바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는 잘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무슨 얘기를 좀 해야 한다며 모두를 불러 모았다. 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 또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 방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건물이 삐걱거릴 때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귀를 기울일수록 그건 분명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더 무서운 건 그 소리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만 들린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새벽 2시가 되면 정확히 시작됐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소리를 들었다. 천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얘기하려는 듯한 소리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이 집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우리 집에서 몇 년 전 한 여자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소리가 실종된 여자의 영혼이 남긴 신호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급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집주인은 놀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이해하겠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 집 가까이를 지나치면 목덜미가 오싹해진다. 그 집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밤에 천장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다. 어떤 소리들은 그저 봐라, 보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공포 썰들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이라는 이름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과제가 많아 자주 밤을 새곤 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과제에 집중하느라 지쳐 있었고 지하철 좌석에 앉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하철은 이미 그녀의 종착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깜짝 놀라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느새 지하철은 마지막 역 을지로사가 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수영은 빠르게 지하철을 내려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역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걸음을 재촉해 개찰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영은 무서운 마음에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혹시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괜히 붙잡히거나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수영은 최대한 빠르게 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20분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날따라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가 점점 더 빨라졌고 수영은 어느덧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수영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수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멈춰 서서 도대체 이게 무슨 광경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그녀도 똑같이 수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이 수영은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위험을 느끼고 문을 닫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거실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영은 발걸음을 멈췄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영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 아파트 출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했지만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영은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아파트 밖의 캄캄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녀는 지쳐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음을 느끼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불빛들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한숨을 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문득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자신의 전화기에 찍힌 메시지를 보고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서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결국 수영은 그 사건이 있던 날 이후로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그 경험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 그녀를 쫓아오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가 아직도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만 여러분도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을 때 특히 혼자인 순간 혹시 모를 인기척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나와 내 친구들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기로 했다. 마을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날씨는 청량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좋았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특이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에 관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는 몇십 년 전 어린 소녀가 살았다고 한다.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불행히도 몸이 약해 병으로 고생을 했다. 어느 날 소녀는 홀로 집 밖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로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로도 소녀의 영혼은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그러나 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심 궁금해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을 찾기로 했다. 낡고 허름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외따로 서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문은 오래되어 삐걱댔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으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자 먼지가 뿌옇게 쌓인 가구들이 보였다. 방마다 옛날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한 방에서 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중 한 친구가 문을 열자 그곳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가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올 듯 정돈되어 있었다. 그 침대 위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 위에서 냉기가 느껴지더니 갑자기 창문이 흔들렸다. 우리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그 작은 인형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형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인형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이 굳어지더니 한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다. 당황한 우리는 그를 흔들어 깨웠고 그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헐떡였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평범한 가을밤의 공기가 우리를 감쌌지만 아까의 그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그 낡은 집의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을의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금 더 믿게 되었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친구들과 그날을 떠올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소녀의 영혼은 밝히지 못한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저 앞으로는 이런 음산한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을 남긴 채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끝났다.